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우리 공화당 기자회견 불법 행정대집행에 대한 재판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탄원서 제출 언론을 하겠습니다. 국민을 가있겠습니다. 대형 태극기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일동 차렷! 국기되어 있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신국선열 보국명령 3.10 태극기 열사와 우리와 같이 투쟁하다가 유명을 발휘한 애국동지교연 일동 무영. 바로 대형 태극기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많은 동지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하시고 유튜브 방송을 해주시는데 오늘 우리 허평원 장군님, 우리 태극기 애국 동지의 지도자이시면서 우리의 또 동지님이시면서 또 창당 멤버이시고 지금 상임고문 대표로 수고하고 계신 허평원 장군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말 신뢰하고 싶고 믿고 싶은 재판관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7년 3월 10일 날 헌재 앞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박하되기를 기대하는 수많은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그날 저녁부터 밤을 새워가면서 행동을 지켰는데, 그날 헌재 전원일치로 탄핵이 결정되자 분노한 많은 애국 국민들이 헌재를 향하여 돌진을 하였습니다. 저도 그날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 2중 3중으로 설치된 경찰 차벽이 막혀서 돌진하던 애국 국민들이 현장에서 5분이 돌아가시고 60여 명이 구성되는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이 자유대한민국의 탄핵이라는 신념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애국 국민들이 그날 그 현장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참극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언론과 그 방송 좀 꺼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하는 동안만
그 참극을 어느 언론도 어느 기관도 그걸 보도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은진 당시 국회의원 당대표이면서 국회의원께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책임자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피해자 보상을 요구하는 촉구하는 질의도 했고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그래 하겠다는 답변도 얻어냈습니다마는 거의 유야무야 그냥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서는 광화문 광장에서 텐트를 치고 이 사실을 국민들에 알렸어. 그날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상해 달라는 다음 차원의 투쟁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박원순 서울시에서는 어느 날 사전 통보도 없이 용력을 투입해서 참극이 또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과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행정대 집행 나온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젊은이들에 의해서 무참한 우리가 폭력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판에 회부돼서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고 바랐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윤석열 정권 하에서 지난번 검찰 구형에서 우리 조은진 대표가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나머지 8명의 동지들에게도 8개월, 6개월 등 실형이 구형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심한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은 도저히 이를 용납할 수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으로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침묵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무죄 탄원을 받기 시작을 했고 오늘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부 관계관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정말 이 자유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난 6년간 싸워왔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이 이 추운 날씨에도 재판부에서 이번에 공정한 재판을 해서 우리 조은진 대표를 비롯한 당원 동지들이 모두 정의의 법에 의해서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 오늘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존경하는 재판부 재판관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지난 6년간 투쟁하고 싸웠던 것은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자유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위해서 싸웠던 것. 오늘 12일날 최종 선고 판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명하고 설계로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서 자유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을 대표해서 수석 최고위원 진순정 최고위원의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행동하는 우파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회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정의롭고 현명한 판결로 법치국가의 위상을 높여주십시오. 2017년 3월 10일 국내의 주사파와 내각제의 눈먼 기회주의 국회가 언론의 가짜뉴스를 등에 업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이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 자유애국 국민들은 우리들의 평범한 아버지들이 경찰 스피커에 맞아 즉사하는 모습,
무자비한 진압과 통제로 인해 압사당하신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날 대한민국은 비극의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의 전신인 대한애국당은 2019년 광화문에 천막을 설치하였습니다. 2019년 2017년 헌법재판소 앞에서 황망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진상을 규명하지 않는 것은 우리 또한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며 우리조차 눈을 감는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무의미하고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당으로서 대한민국당은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진상 요구를 당당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마땅히 대한민국 정당에게 주어진 자유로운 정당 활동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조원진 외 8인 우리의 동지들은 지금 피고인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6월 25일 새벽 북한이 기습 남출한 그날처럼 용역 깡패들을 용병으로 앞세운 서울시의 공무원들은 새벽녘 대한애국당 당원들에게 무자비한 린치를 가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면 행정대집행은 계고 대집행 영장에 의한 인지, 대집행 실시, 비용의 징수의 절차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6월 25일 행정대집행에서는 영장의 제시나 통지가 없었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은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위하여 전 2항에 규정한 소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나 당시의 상황은 비상이나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시 영장 제시를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행정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새벽 해 뜨자마자 소화기, 오한말을 들고 위협적으로 천막을 부수는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을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제목으로 기소한 것은 검찰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명백한 오류이며 이는 정치적 기소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길에는 쓰러진 사람들이 즐비했습니다. 젊디 젊은 용역들은 부모 연배되는 어르신들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목소리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어디론가 끌고 가 내동댕이 쳐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오한말을 들고 위협했습니다. 소화기를 마구 뿌렸고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옷이 마구 찢겨나갔고 우리의 자존심도 그렇게 짓밟혔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분하고 원통해서 눈물만 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서,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광화문 그곳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지키지도 못했고 우리의 권리는 짓밟혀 피고인의 신세가 되었고 이제 정의를 위해 판사님께 호소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힘없는 국민이라고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이용 가치가 없는 죽음이라고 덮여서도 안 됩니다. 의석 없는 정당이라고 정당활동의 권리가 짓밟혀서도 안 됩니다. 공무의 탈을 쓴 폭행 행위가 묵인되어서도 안 됩니다. 상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공권력을 남용해서도 안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서는 더더욱 안 되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우리 공화당은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법치 사망을 다시 한번 목도하지 않도록 조원진 외 8인에 대한 판사님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법치국가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 이곳에 17,727명의 탄원서가 있습니다. 정의의 편에 서서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2022년 12월 26일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 진순정, 안상열, 조시철, 김재국, 이명호, 조남준 감사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전국에 13개 시도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도당
대표로 우리 대전시당의 서명석 위원장님의 성명서 낭독이 있겠는데, 먼저 오늘 추운 날씨에도 참석해주신 신호당 위원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당 대표로 최고위원회 봉사세는 우리 이명호 강원도당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당 박유구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인천시당 김창룡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충남도당 소영원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제주에서도 오셨습니다. 우리 제주에 남은옥 위원장님도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시도당 대표로 대전시당 서명석 위원장님의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행동하는 우파 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 우리 공화당 시도당 위원장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을 하는 국민의 정당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저항하다 돌아가신 애국 열사 5분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2019년 5월 10일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천막투쟁을 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그동안 보장해왔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한 정당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권력과 용역 깡패를 동원하여 2019년 6월 25일 기습적인 행정 대집행을 강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공화당 당원 및 자유우파 국민 10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의 인명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광화문 광장과 서울 광장은 2014년 세월호 촛불을 비롯하여 민주노총의 단식투쟁과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촛불까지 국민의 의사가 분출되는 장소였고, 서울시는 무단 점유에 대해 가토류망을 부과하였습니다. 심지어 2013년 8월에는 당시 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댓글 작성 의혹 사건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무단 공개를 비판하며 서울 광장에서 무려 101일간 천막 당사를 설치했지만 역시 과태료만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리 공화당에 대하여 무리하게 행정 대집행을 강행하였고, 심지어 당시 동원된 용역깡패 포스원 코리아는 경교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업체로서 선량한 국민을 마구잡이식으로 폭행하여 갈비뼈가 굴절되는 등 수많은 분들에게 인명 피해를 초래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에는 정당의 설립과 자유 그리고 정당 활동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시 우리 공화당의 천막투쟁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며 대한민국의 정의와 진실을 회복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촛불에게는 관용과 특혜를 주었고 태극기 국민에게는 유역 깡패를 동원하여 강제적인 행정 대집행을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당시 서울시는 행정 대집행을 하면서도 사전에 정확한 통지와 내용 전달이 없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60대가 넘는 고령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마구잡이식으로 온갖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오직 자유 대한민국의 정의와 진실을 찾고자 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과 자유우파 국민들은 거짓 촛불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리하고 절차상 문제점이 있는 행정 대집행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폐해자가 가해자로 등갑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피고인 우리공화당 주원진 대표와 8인은 오직 자유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를 위해 노력한 애국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용한 유학 지원들은 젊고 건장하기 때문에 가진 욕설과 무자비한 폭력을 당하면서도 거의 노약자들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폭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누구에게나 원리 원칙에 입각하여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재판장님들의 의무이며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장님의 냉철하신 판단력을 동원하셔서 자유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이 살아있고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정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공화당 50만 당원과 자유우파 국민을 대신해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26일 우리 공화당 수도당 위원장 일동.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현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불법 탄핵으로 내란 사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의식을 느끼고 많은 국민들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직 여성 대통령에 대한 인권유린, 마녀사냥, 인권의 문제이기도 해서 우리 국민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제 뒤에도 많은 여성 동지들이 그래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성을 대표해서 여성위원장 김정문 위원장님의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행동하는 우파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 우리 공화당 여성위원회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는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이며 진실과 정의의 역사입니다. 2016년 겨울 온갖 거짓과 가짜뉴스가 대한민국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는 사라졌고 거짓 촛불이 헌법을 대신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공화당 텐트에 있던 선량한 국민들은 제대로 된 저항도 하지 못하고 이들의 무자비한 폭행과 폭력에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피고인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와 8인은 지난 5년 넘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시장 경제를 지키고자 투쟁해온 자유 대한민국의 철장 애국자이며 신봉자이십니다. 조원진 대표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를 발전시켜온 국민이 사랑하는 정치인입니다. 또한 조원진 대표는 노동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을 성공시켜 국가 발전에 앞장섰으며 깨끗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몸소 실천한 정치인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행정은 서울시장이 어느 당 소속이냐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편가르기를 해서는 더욱더 안 됩니다. 당시 우리 공화당 당원과 많은 애국 국민들은 용역 앙패로 인해 100여 명에 이르는 인명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엄청난 후유증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국민들이 용기를 내지 않고 태극기를 들지 않고 침묵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거짓과 조작의 촛불공화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불법 사면은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한 거짓 촛불에 완전히 굴복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항하다 경찰의 안전대책 소홀과 긴급구조 지원 등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애국열사 5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은 살아있는 우리 국민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중적 잣대로 촛불 국민에게는 과도한 특혜를 주고 태극기를 들었다는 이유와
국민들에게는 무자비한 공권력을 투입하여 선량한 애국 국민을 다치게 하였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5월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던 13건의 무단 점유 및 천막 설치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변상금만을 부과하였습니다. 심지어 거짓 촛불 집회의 경우 불법으로 광화문을 139일이나 무단 점유하였지만 강제 집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9년 6월 25일 마치 1950년 6월 25일과 같이 새벽에 경찰과 서울시 공무원 그리고 용역 깡패를 동원하여 강제 폭력 철거를 하였습니다. 더 이상 특정 정당에 대한 편파적인 행정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유파 국민을 탄압하는 일은 탄생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이 살아있고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부디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된 정치활동, 정당활동을 한 피고인 조원진 대표의 발명에 대해서 선처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우리 공화당 여성의 일동.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짓 불법 탄핵은 법치주의의 파괴고 대한민국 체제의 위기입니다. 이것은 곧바로 우리 미래 세대들, 청년 세대들에 대한 고난이요 불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화당 청년 공동위원장 신세별 양의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행동하는 우파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 우리공화당 청년위원회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2019년 6월 25일 당시 박원순 시정은 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에 대행정 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공화당은 그 자리에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항거하다 경찰의 무리한 시위 진압으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5명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었을 뿐 그 이외의 어떠한 폭력도 불법도 자행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당시 우리 공화당의 천막 내에 힘없는 여성과 고령자가 대부분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다수의 장정을 동원하여 야만적인 철거를 단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많은 애국국민은 그 참상을 실시간으로 목격하며 도를 넘는 공권력의 실상을 목도하였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선량한 국민들은 3.10 참사의 아픔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공권력에 의해 2번째 상처를 입었지만 그 억울함을 호소할 곳은 없었습니다. 검찰에 묻습니다. 검찰은 어떤 연유로 정당의 정치행위를 공무집행 방해로 매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만약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정당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꼴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용역 직원들의 무력 행사에 대한 애국 국민들의 정당한 저항을 폭력으로 규정하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재판부가 상기의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공정한 판결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재판부가 이번 판결을 통해 정권의 뜻에 좌우되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임을 스스로 증명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우리공화당 청년위원회 일동.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인사 말씀과 안내 말씀을 드리고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추운 날 우리 박 유튜브께서 기자회견을 촬영해 주셔서 전 세계의 우리 해외 국민, 애국 국민들과 전국의 우리 우파 국민들에게 소식을 전해주시는 유튜브 선생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심 구형에 검찰이 일방적으로 죄목도 제시하지 않냐고 형량을 선고했는데 그때 이후로 우리 당원 동지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일주일 만에 17,727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추운데 활동해주신 동지들에게 감사드리고 이후에 그 서명물을 진순정 수석 최고위원과 전혜령 부총장과 그리고 홍보팀에서 민원실에 제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조원진 대표님께서 그 고난의 순간에도 방송에 나와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YTN 방송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홍보해 주시고 내일 모레 7시에는 스픽스에서 연말 방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1시에는 달성사저에서 박근혜 대통령께 대한 새해 인사와 이후 3시에 송해공원에서 당원 트레킹이 있게 되겠습니다. 1월 2일 월요일 10시 반에는 현충원과 국부 이승만 박사 박정희 각하 묘소를 참배하고 2시에 중앙당사에서 시무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 7일 바로 저 밑에 집회 장소에서 이 법원 앞에서 검찰에 대한 규탄과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탄원을 요구하는 집회가 서울역으로 옮겼습니다. 장소 1월 7일 12시 서울역 집회가 장소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월 10일 재판 당일날 12시에 집회가 있고 또 재판에 들어가신 이후에 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집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월 10일을 기대해 주세요. 1월 12일은 바로 저 밑에 집회 장소 법원 앞 12시에 집회가 있겠습니다. 추운 날에도 참여해 주신 우리 당원 동지들에게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 경찰의 협조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진순정 최고원이 민원실에 서명문을 납부할 때까지 우리가 여기서 잠시 대기하고 제출한 이후에 잠시 마무리 말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